1984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라 불리는 디즈니랜드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온 7살 소년 김윤수가 수만 명의 인파가 붐비는 대낮에 캐릭터 인형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중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기념품을 고르느라 눈을 뗀 시간은 고작 7분.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마법처럼 사라졌고, 미국 전역을 뒤흔든 대대적인 수사에도 신발 한 짝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4년 가을, 디즈니랜드는 개장 50주년을 앞두고 노후 시설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철거반이 지도상에서도 지워진 채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한 폐쇄 구역의 벽을 해머로 내리치자 그 너머로 빛 한 점 들지 않던 좁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 가득한 그 통로 안에서 발견된 것은 누군가 손톱이 빠지도록 벽면을 긁어 만든 처절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벽 속에서 발견된 낡은 운동화와 작은 유골. 20년 전 그 화려했던 꿈의 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84년 서울. 당시 해외여행은 나라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던 중산층에게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윤수를 애지중지 키우던 아빠는 7살 아들에게 최고의 기억을 선물하고 싶어 큰맘 먹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빠, 거기 가면 미키마우스랑 진짜로 악수할 수 있어?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묻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수는 비행기 안에서도 잠 한숨 자지 않고 창밖 구름을 보며 설레했죠. 마침내 도착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 동화책 속에서나 보던 성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윤수는 마치 요정이라도 된 듯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놀이공원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었으니까요. 길을 잃어도 금방 미소 짓는 직원들이 도와줄 것이고 사방에 널린 캐릭터들이 우리 아이를 반겨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화려한 퍼레이드가 끝난 뒤 윤수는 저 멀리서 커다란 덩치를 뽐내며 서 있는 도널드 덕 캐릭터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도널드 덕이랑 사진 찍을래? 아빠는 카메라 렌즈를 맞추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널드 덕은 윤수를 덥석 끌어안으며 다정하게 포즈를 취해주었죠. 사진을 찍고 난 뒤 인형탈을 쓴 직원이 손짓하며 다가와 아빠에게 제안했습니다. 안쪽 포토존 배경이 더 예뻐요. 아이랑 딱 한 장만 더 찍고 오겠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옆 기념품 상점에서 윤수에게 줄 인형 하나를 고르던 찰나, 고작 7분이 지났을까요? 아빠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자리엔 도널드 덕도 아들 윤수도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찰나의 행복은 끔찍한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윤수의 아빠가 고개를 돌렸을 때 아까까지만 해도 아들을 품에 안고 웃던 도널드 덕의 거대한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수야? 김윤수? 아빠는 미친 듯이 인파를 헤치며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엄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짖었죠. 하지만 주변엔 팝콘 향기와 화려한 음악 소리뿐 아들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의 인파가 붐비는 테마파크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테마파크 측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고 수천 명의 직원이 구역별로 투입되었습니다. 7살 동양인 남자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이 영어와 서툰 한국어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색이 계속될수록 기이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수가 마지막으로 포즈를 취했던 캐릭터 포토존 구역의 CCTV가 하필
그날 오전부터 정기 점검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캐릭터 분장실의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그 시간대 도널드 덕 탈을 쓰고 나간 직원을 특정하려 했지만 담당자 명단은 비어 있었고 분장실 뒷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안 요원과 현지 경찰, 심지어 FBI까지 합류해 놀이동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쓰기통 하나, 화장실 천장까지 다 확인했지만 윤수의 파란색 모자도 신던 운동화 한 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마법처럼 그 넓은 테마파크 안에서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테마파크의 불은 꺼졌지만 윤수 부모님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부모는 미국에 남아 몇 달 동안 노숙하다시피 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비자 만료일은 다가왔고 바닥난 체류 비용과 언어의 장벽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윤수야, 엄마가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파란색 모자를 가슴에 꼭 품은 채 결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방을 치우지 않겠노라고. 언젠가 문을 열고 아빠 나왔어 라고 들어올 아들을 위해 20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현관을 열면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1984년의 로봇 장난감, 손때 묻은 동화책,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유치원 가방. 이곳은 사라진 윤수의 방입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이 방의 먼지를 닦으며 아들의 체온을 찾습니다. 윤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미국도 날씨가 좋니? 부모님은 아들이 죽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유괴되어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갔거나 기억을 잃은 채 어딘가에서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빠는 매년 윤수의 생일이 오면 아들이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7살, 10살, 그리고 군대에 갔을 법한 20살까지 아들의 나이가 바뀔 때마다 초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그 케이크를 함께 먹을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텔레비전에서 해외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는 뉴스라도 나오면 부모님은 숨을 죽이고 화면 속 청년의 눈매와 코끝을 훑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 말이야. 우리 윤수랑 눈매가 닮지 않았어? 혹시 우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희망은 고문이었고 기다림은 살을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기에 부모님은 20년 동안 이사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윤수가 어른이 되어 이 집 주소를 기억해 찾아올까봐 전화번호조차 바꾸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의 테마파크는 여전히 수만 명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새로운 놀이기구가 들어서고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 어두운 구석에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봉인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테마파크는 대대적인 내부 수리를 거치며 복잡했던 직원용 비밀 통로 몇 곳을 벽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지도에서도 지워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그 어둡고 좁은 틈새. 그곳엔 20년 전 아빠가 사준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소년의 진실이 차가운 콘크리트 너머에서 숨을 죽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2004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테마파크는 개장 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낡은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꿈을 심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죠. 인부들이 육중한 장비로 수십 년간 폐쇄되었던 구역의 외벽을 허물어뜨린 순간 안쪽에서 훅 끼쳐오는 서늘하고 퀴퀴한 냄새와 함께 정적을 깨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은 1980년대 중반 설계 도면에서조차 지워졌던 봉인된 직원용 통로였습니다. 먼지 자욱한 바닥에 전등을 비추던 인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낡고 부식된 캐릭터 탈 조각들, 그리고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작은 파란색 운동화 두 짝과 어린아이로 보이는 유골이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견딘 운동화 위에는 고운 먼지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판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면에 새겨진 처절한 흔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이나 손톱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필사적으로 긁어내려간 문구.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옆엔 삐뚤삐뚤하게 그려진 엄마의 얼굴과 돌아오지 않는 날짜를 세려 했던 듯한 무수한 빗금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그 좁은 감옥 속에서 7살 소녀는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엄마를 부르며 벽을 긁어댔던 것입니다. 미국 경찰과 FBI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유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DNA 감식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20년 전 실종되었던 한국 아이 김윤수가 맞았습니다. 사인은 타살이나 외상이 아닌 탈수와 영양 결핍, 즉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가두어진 아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다는 잔인한 진실이 밝힌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며 품어왔던 한 가닥 희망이 차가운 벽 속에 갇혀 굶어 죽어간 아들의 고통스러운 진실로 변해 돌아왔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윤수야, 내가 거기 있었니? 엄마 아빠가 너를 찾으러 갔었는데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를 못 보고 그냥 왔던 거니. 아빠는 20년 만에 아들의 유골함을 마중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꿈의 나라가 내 자식에게는 20년 동안 다치지 않는 지옥이었다는 사실에 아빠는 가슴을 쳐보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2004년 가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벽이 허물어질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수의 유골이 발견되고 미 연방수사국 FBI는 즉시 20년 전의 인사기록과 시설관리 대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도 없던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알고 캐릭터 분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엇보다 CCTV 점검 시간을 꿰고 있던 인물. 수사망은 당시 야간 시설 관리 담당자였던 60대 노인 아서 밀러에게 좁혀졌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던 아서는 수사관들이 20년 전에 도널드 덕 사진을 내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떨구며 소름 끼치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너무 인형처럼 예뻐서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서는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특히 낯선 동양인 아이에 대해 뒤틀린 집착을 가진 소아성애자였습니다. 그는 윤수의 해맑은 웃음을 보고 자신만의 판타지 세계에 가두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캐릭터 탈을 쓰고 아이를 유인해 비밀 통로로 데려간 그는 그곳에 윤수를 가두고 밤마다 찾아가 음식을 주며 아이를 살아있는 인형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윤수를 가둔 지 불과 일주일 뒤 테마파크 측에서 긴급한 구조 보강 공사를 결정하며 통로의 입구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폐해버린 것입니다. 아서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꺼내주려면 범행을 자백해야 했고 자백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악마는 결국 아이 대신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살려달라며 엄마에게 보내달라며 울부짖는 7살 아이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그는 태연히 그 앞을 지나쳐 퇴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잊기로 했습니다. 그저 벽 안에 인형 하나가 묻혔다고 생각하면서요. 무표정한 얼굴로 내뱉는 그의 진술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구역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위해 한 아이의 생명을 짓밟고 20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상을 살아온 괴물. 윤수가 어둠 속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엄마를 찾다 죽어갈 때 그는 그 벽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유유히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 늦가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0년 전
비행기 안에서 잠도 안 자고 미국 땅을 밟았던 7살 소년 윤수는 이제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담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품에 안은 유골함이 마치 살아있는 아들의 온기라도 되는 양 겉옷 안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윤수야, 이제 춥고 어두운 데 있지 마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공항 한복판에서 노부는 유골함을 붙잡고 끝내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의 방을 치우지 않고 기다렸던 그 절절한 세월이 차가운 벽 속에 갇혀 죽어간 아들의 비명 섞인 진실로 돌아왔을 때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빠는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지 몰라 괴로웠던 20년보다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이제라도 안아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 찾았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의 그 폐쇄 구역 앞에는 작은 흰 꽃들이 놓인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한 아이의 처절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인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찬란한 꿈의 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어두운 비극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눈을 뗀 시간은 고작 7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대가는 20년이라는 긴 고통의 세월이었죠. 우리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인생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잔인하게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요청을 외면하고 아이를 벽 속에 방치한 것은 그 어떤 살인보다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안위와 바꾼 그 비겁함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윤수가 손톱으로 벽에 적어 엄마에게 남긴 집에 가고 싶다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윤수가 벽에 남긴 그 마지막 문장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가장 화려한 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는 소외된 이들의 울음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쯤 윤수는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 아빠와 만나 20년 동안 못다한 응석을 부리고 있겠지요. 그곳에선 벽도 사슬도 없이 마음껏 뛰어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 손주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